오는 9월 14일에 치러지게 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이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갈리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남가주에서는 벌떼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이맘때 통상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팬데믹 후에 외부 활동이 크게 제한돼 영상통화나 메시지 등으로 교류해온 60대 이상 노년층이 이전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선거가 이제는 좀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네, 이 리콜 선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리콜 선거가 열린다 해도 게빈 뉴섬 주지사가 퇴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랬었죠. 나왔었고 네. 그 결과를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네. 리콜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갈려서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 어느 여론조사고 또 어느 정도나 지금 그 비율이 나와 있어요? 네, UC 버클리 정치학 연구소가 LA 타임스의 공동 스폰서를 받아서 이번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리콜 선거에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들 가운데 주지사 리콜을 지지한다는 대답이 47%였고요. 퇴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였습니다. 그럼 오차범위에 들어간다는 네, 얘기네요. 3% 차이인데 오차범위 안에 드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론조사 때보다는 리콜을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번에는 이 리콜 선거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저 유권자 등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사실상 결과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지난 1월과 4월, 7월 이렇게 세 차례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세 차례 모두 리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로 똑같았습니다. 아하. 오히려 반대가 1월엔 45%, 4월에 49%, 그리고 이달엔 51%로 점점 올라갔습니다. 아하.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는 응답은 1월 19%, 4월엔 15%, 7월엔 13%로 점점 줄어들어서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정을 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유권자 등록을 마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가운데 리콜 선거에서 난 투표를 꼭 하겠다. 이런 응답자의 경우엔 리콜 찬성 47%, 반대 50%, 그리고 결정 못한 응답 3%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투표할지 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투표하려는 유권자들 사이에선 지금 찬반 여론이 좀 팽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박빙의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공화당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번 조사 결과는 캘리포니아주 내 부동의 민주당 유권자 다수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한편에 네. 공화당 열정은 북돋고 있고요. 어허. 또 많은 민주당원, 무소속 유권자들이 리콜 선거에 좀 무관심하기 때문에 네. 생겨나게 된 취약성을 이번에 드러나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네. 이번에 조사를 한 마크 디카리오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보다 숫자 면에서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리콜 하겠다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적어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당연히 뉴섬 주지사가 리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 유권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안도감을 줬다고 해요. 네. 하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은 주지사를 퇴출할 수 있다는데 지금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뉴섬 주지사 캠페인 측은 민주당에게 나가서 지금 투표하지 않게 되면 결과는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불을 붙여야 할 것이라고 이 디카미오 디렉터는 말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치 전문가들도 뉴섬 주지사 지지층이 특별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누구를 대신 뽑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공화당의 그 라디오 진행자죠. 레리 엘더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하. 지지율 18%로 나왔고요. 네. 그 다음은 비즈니스맨, 이 기업가 출신인 존 콕스, 또 케빈 팔코너 전 샌디에고 시장이 각각 10%입니다. 네. 이어 케빈 카일리 5%, 케빈 파레스와 케이틀린 제너 각각 3%, 그 밖의 지지자들 11% 등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는 응답이 사실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많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남가주에서는 이 벌떼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지난 주말 남가주에서 2건의 벌떼 공격이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 공격받은 주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먼저 지난 주말 이 다이아몬드 바에서 일어난 벌떼 공격인데요. 한 남성이 벌떼 공격을 받아서 다치고 개 2마리가 죽었습니다. ABC7 보도에 따르면 이 밥 라모스란 남성은 24일 토요일 오후 다이아몬드 바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 뒷마당에서 무슨 이제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서 가보니까 그 개 3마리가 벌떼로부터 공격받는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개 1마리랑 딸 개 2마리였다고 하는데요. 예, 라모스는 이제 뒷마당으로 가서 개들을 구하려 했고요. 그러자 벌떼는 이 남성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라모스 부인이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네. 아 근데 피해가 아주 심각했다면서요. 네, 이제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그 남성을 구조해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보니까 이 남성은 50차례 정도 벌에 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벌떼 공격받은 개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이제 죽었는데 3마리 중 1마리, 살아남은 1마리는 그래도 크기가 좀 컸고요. 네. 나머지 2마리는 소형견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라모스가 하는 얘기가 이 개 목덜미 쪽에 벌이 거의 새까맣게 다 붙어 있었고 그걸 피하려고 그 집 안에 방충망까지 뚫고서 이렇게 개들이 들어오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모스는 벌떼가 이웃 벌집에서 그 벌집이 넘어가면서 뭔가 성난 벌들이 자신의 집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 했고,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벌 뭐 한두 마리 보이잖아요. 그리고 몸에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공격적이었다고, 그런 모습은 이번에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리얼리티 쇼 인기 스타도 공격을 당했다면서요. 네, 리얼리티 쇼 리얼 하우스와이브스 오브 베벌리 힐스의 인기 스타 카일 리차즈도 엔시노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서 역시 지난 토요일에 벌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CBS LA와 CNN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올해 52살 카일 리차즈는 인스타그램에 벌떼 공격을 피해서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카일 리차드는 집 근처에 커다란 벌집이 있었고 벌떼 공격을 받아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동안에도 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뭐 얼굴, 머리 쏘아댔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카일 리차드는 벌 알러지가 있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알러지약 주사제죠. 에피펜. 그것도 이제 했는데 듣지 않았고 그래서 병원에서 결국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도 함께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 소방대원들이 자신을 구해줘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온이 요즘 많이 올라갔잖아요. LA만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80대 중반.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는데 이때 보통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요즘에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네. 아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이네요. 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60대 이상 노년층이 이전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건 영국의 랭커스테 대학과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미국과 영국의 노인, 60살 이상 노인 1,400여 명, 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한 건데요. 네. 그 결과 영상통화, 전화, 문자메시지, 또 소셜미디어 이런 것을 수단으로 해서
가상 접촉을 더 자주 한다고 보고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고독감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대면 접촉이 제한적인 경우 이 디지털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한 노년층이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대면 접촉이 노인들의 건강에는, 그러니까 특히 정신 건강에는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양후 박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대면 접촉이야말로 노인들의 정신 건강, 정신적인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상 접촉은 대면 접촉과는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게 네.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특히 네. 가상 접촉이 아무도 접촉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 정신적인 고통과 연관돼 있다는 게 놀라웠다고 했는데요. 뭐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노년층이 겪는 그런 디지털 스트레스 부담감이 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진은 가상 접촉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뿐이지 반드시 외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더 고립되고 또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상 접촉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